그 제가 이번에 전당내라서 1000몇백 표 차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10,000명만 들어와도 엄청난 거예요. 이번에 동대구에서 그 연설한 거 보십시오. 홍보나 설명이 아니야. 맞아요. 그냥 외쳐. 맞아요. 국민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자괴감을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규탄 집회잖아요. 근데 거기서 치어리더? 치어리더들 나와서 아파트 이거 하고 있는데 네. 진짜 좀 억장 무너지더라고요. 좀 이상한 형용 모순에 이게 무슨 탄압에 맞서서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길거리로 나왔다면서 거기서 무슨 쇼를 벌이고 있으면 그게 도대체 뭔지 거기에 무슨.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김기현 대표가 당선될 때 그때 뭐 이제 수도권의 당협위원장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 행사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룰 바꿔서 이제 연판장 돌리고 윤석열이 억지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지역구에서 갑자기 좀 한 20대 후반 젊은 여자애가 이제 전당대회 하면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평일에 하잖아요, 보통. 근데 평일인데 연차를 내고 오더래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대요. 나중에 버스에서 가면서 너 혹시 통일교니? 했더니 다음 날부터 안 나와. 그냥 혹시 궁금해서 통일교니 물어봤대요. 근데 그런 얘기 한번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도 그때 처음에 듣고 그 당시 들었을 때는 아니 뭐 신천지도 뭐 있고 뭐 통일도 있고 진짜 한 0.00 몇 프로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이단은. 근데 이 정도 규모로 들어왔으면 이거는 사실 좀 얘기 다르거든요.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 근데 저도 최고위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나중에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들도 느낀 게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로 명태균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우리 이제 한동훈 지도부였잖아요. 모여서 명태균이가 대체 누구야? 이 중에 아는 사람 누구 있어? 막 물어보고 그랬다니까요. 네. 또 우리는 하나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신윤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통일교 신천지 이것도 네. 뭐 그냥 어디서 에이 무슨 설마 그렇죠. 이렇게 이단 뭐 생각을 했지. 진짜로 무슨 뭐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일부가 그 사람들한테 보니까 뭐 권성동 의원은 뭐 그 관계로 해서 구속이 돼 있지만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연락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중진들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걸 들으면서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범죄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교주의 명령에 따라서 생판 모르는 사람과 결혼까지 하는 그럴 정도의 종교인데 그런 단체에서 다 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실제로 무슨 여러 명의 후보 중에서 자기가 누구를 생각해서 찍겠어요? 아니면 그냥 교주가 시키는 대로 찍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인데 근데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런 피해자가 누굴까? 통일교의 이런 어떤 네. 정치 개입 이런 것들로 피해자는. 인해서 피해자가 누굽니까? 일단 1차적인 피해자는 당원들이에요. 당원들은 정상적인 당원들은 아니 뭐야 저게 우리는 들러리란 말이야. 우리는 뭐 투표하든 말든 쟤들이 무더기로 들어와서 쟤들이 찍는 거에 의해서 당 대표가 결정되고 당 후보 대선 후보가 결정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이게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기고 그러네요. 두 번째는 거기 같이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무슨 종교단체를 통해서 사람들 무더기로 끌고 와서 선거 결과를 바꾼단 말이야. 그게 10,000표가 됐든 20,000표가 됐든 30,000표가 됐든 예를 들어서 35만에서 40몇만 사이가 투표를 하는데 그중에서 만약에 1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그렇죠. 거고. 엄청나죠. 몇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한 3, 4%씩 4, 5%씩 차이가 나서 지는데 거기서 그 정도의 인원이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명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 어느 당이든지 다 있지만 이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무슨 특정의 종교 뭐 신천지니 통일교니 혹은 이중당적을 가진 뭐 우리공화당이니 자통당이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당 선거가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그 정상적인 당원들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계없는 후보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일들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 그러려면 당 지도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이런 거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아요. 이거는 무조건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특정 종교 탄압이라고. 아니 저는 약간 메시지가 잘못 나오잖아요. 본래 정당의 당원 숫자를 다 합치면 인구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전부 이중당적, 삼중당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11만 명이라고 특검이 이렇게 딱 그 예시한 저 숫자가 저는 다 들어왔을 리라고 보지는 않고. 그렇죠. 과장됐다 쳐도. 네, 과장됐고. 그리고 저게 이제 책임 당원이냐 일반 당원이냐에 또 달라요. 그래서 11만 명이 책임 당원 들어오면 저건 우리 지금 당의 책임 당원이 한 7, 80만 정도 되는데 74만? 74만. 네. 근데 저기 11만 명이 책임 당원 들어왔다면 저건 뭐 범죄 중에 범죄가 되는 거죠. 네. 저는 그 통일교 신자 중에서 그 지도부에서 중앙 지도부나 각 교구에서 당원에 입당하라고 했을 때 지시가 먹힐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숫자가 있겠죠. 그러나 그 숫자가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그건 만약에 법을 어긴 게 있다면 그건 분명히 파헤쳐서 그건 저희들이 황골탈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 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강제해서 강요해서 그렇죠. 입당했다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건 저런 일이 밝혀진다면 당 스스로도 좀 내부를 둘러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제가 이번에 전당내라서 1,000 몇백 표 차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10,000명만 들어와도 엄청난 거예요. 통일교 탓이라고 보시나요? 아니 아직 안 나간 교인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들어간지도 모르는데 뭐 나갔겠어요. 뭐 어떻게 알지 모르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1,000 몇백 차이로 떨어지고 결선 투표에서는 장동혁과 김문수가 네. 별로 차이 안 났잖아요. 네. 한 당원에서는 얼마 차이 안 나. 그러니까 1, 2만 차이 났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저게 11만 명이 아니고 10,000명만 들어와도요. 당락을 바꾸는 거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당 직업이 최고위원인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예전에 최고위원 됐을 때 정강원 집회 가서 정강원 칭송을 했었잖아요. 네. 고맙다. 맞아요. 그래서 그 징계를 당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당윤리위원회에서 5.18 발언. 네, 5.18 맞아요. 발언하고 이제 보수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바람에 징계를 받는데 그때도 김재원 최고한테 자유통일당 이중당적 가진 애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그 사람들 한 2만 3만 되더라도 그 당락을 결정짓는 거예요. 특히 최고위원은. 맞아요. 그리고 그때도 민영삼 당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 나왔는데 정광훈이가 대놓고 광화문 토요일날 집회에서 이야기 저도 들었어요. 민영삼은 좌빨이고 호남놈이니까 찍지 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자유통일당 애들이 10,000명이 이중당적으로 우리 당의 책임당원이면 10,000명이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는 김재원 최고의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11만 명에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명이면 저도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특정 종교에 의해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정치인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으로 했다면 이건 파헤쳐서 우리 당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들이 주목 안 한 것 중에 이게 이제 구속 사유가 특검에서 4가지 혐의를 지금 적시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청탁금지, 정치자금 위반, 횡령.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권성동에 1억의 불법 자금을 주기 위해서 횡령을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탁을 했으니까 청탁금지. 여기까지는 인과관계 맞아요. 이제 범죄 구성했을 때. 근데 제가 이 4번째 꼬랑지에 증거인멸 이걸 보고 이게 이제 해외 원정도박 얘기예요. 네, 우리 참 어머님께서 해외 가셔서 원정도박 라스베가스 가셔서 독생녀께서 그런 얘기가 네, 독생녀와 그 신적 존재들이 카지노를 들어가서 잃으셨대요. 신이 왜 도박을 질 수가 있죠? 일단 이런 물음. 그리고 걸려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제 여기서 했던 역할이 결국은 정보원 역할을 한 거예요. 야, 너네 압색들 한다더라. 경찰이. 너네 2013년, 14년 그 자금 출처 봐봐. 그걸로 너네가 현찰로 지금 가서 라스베가스 썼잖아. 하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지운 거예요. 그 증거인멸로 들어갔거든요. 제가 특검 쪽에 물어보니까 다른 것보다 이거 수사할 때 권성동 의원님 다른 거는 뭐 청탁 뭐 반대하고 막 하다가 이 도박 얘기가 나오면 조용하대요. 도박, 여러 가지 물어보면 안 받았다 막 하다가 근데 그때 왜 그런 이상한 브로커 짓 하셨냐고 하면 왜냐하면 그거 실제 이 특검 내용을 제가 취재한 건데 실제 그럼 타진했을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 누굴 타진했을 거 아니에요? 뭐 관련자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본 거예요 지금. 거기 싹 다 물었어요. 부인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어느 지점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수사는 지금 예를 들면 형사과에 있는 건지 이첩은 어떻게 됐는지 요거를 이제 전화를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흔적이 남거든요.
사람 한 명한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사실 본인도 진짜 쪽팔려 한다 하더라고. 저는 라스베가스 안 가봐고 카지노 안 해봐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한학수 총재가 어느 테이블로 같이 보이긴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돈이면 카지노 샀을 겁니다. 아니 그 일본에 있는 자금 4조 꺼내서 카지노를 사시지 뭐하러 도박을 해가서 재미로 하다 걸려가지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장애투쟁 대구에서 지난 주말에 했고 7만 명 정도 모였다는데 두 분은 안 가신다고 했고 이제 실제로 안 가셨죠? 저는 못 갔어요. 아. 우리 또 시당에서 공문 내려간 또 당협의 지시사항 중에 당원 교육을 열심히 해라. 당원 교육을 100명 이상에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마침 일요일 날 당원 교육을 위해서 대관까지 해서 시간을 잡아놔서 그걸 바꿀 수가 없어서 가고 싶었지만 부득불 저는 못 갔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믿어주십시오. 못 갔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은 네, 저도 당초 안 가겠다고. 네, 뭐 저는 뭐 그게 장애투쟁이 그렇게 투쟁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우리 내부의 결속과 단결을 높이는 거, 그쵸.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의힘이 진짜로 절박하고 그러니까 저 당을 좀 지지해줘야겠다라고 해서 그 투쟁을 하고 지지도가 올라가고. 근데 그 세 개가 보면 우리 내부에서도 뭐 김재섭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죠. 그리고 뭐 그 단톡방에서도 이런 식의 투쟁이 옳은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할까에 대해서도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그 민주당의 문제점 뭐 저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특별 재판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싸워서 공격을 해야 되지 거기서 뭐 길거리 가서 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안 부릅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죠. 뭐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싸움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번 일요일 날 서울에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가셔야지. 상황 봐서 가실 겁니까? 가야죠. 네. 왜냐 근데 저도 그 전에도 여의도 본청 계단에서 2번인가 또 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당협들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 우리도 뭐 송파병 깃발 들고 가고 당원들 갔는데 그때 제가 놀란 게 저도 그랬고 우리 송파의뢰 배현진 의원도 그랬고 그 본청에서 행사할 때 2번째 행사 때는 첫 번째 비가 온 날이었고 두 번째는 그 2번째 행사 때는 그 사람들 특히 윤어게인 사람들이 와서 뭐 행패를 부려요. 저한테. 또 윤어게인. 배현진 의원한테. 그러니까 당원 중에 윤어게인. 당원이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 중에. 그러니까 거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때는 뭐 윤어게인 스탑 더 스틸 뭐 부정선거 이런 거 들고 온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눈에 띄면은 저 배신자다 소리 지르고 빨갱이야 꺼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정일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의 대여 투쟁의 대오를 단일화하려고 모이는 게 집회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가서 보고 이건 우리끼리 단합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내부 총질의 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부 총질의 장이. 거기에 부정선거 세력, 윤호개인 세력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멀쩡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나 당협위원장한테 삿대질하고 배신자라고 막 욕하고 저는 그때 그 국회 앞에 그 커피숍에 우리 당원들이랑 차 마시러 갈 때까지 따라와서 빨갱이를 옆에서 외쳐요. 그렇게 하려면 뭐 하랍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엊그제 대구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아마 거기 똑같은 이래저래 실랑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그렇지 있었을 거야. 그 양양자 의원이 그랬겠네. 열심히 연설하고 내려갔는데 그때도 야유가 엄청 우재준 의원한테 터지고 내려갔는데 막 쫓아와 갖고 손가락질 막 하면서 반역자 배신자 하면서 그런 걸 뭐하러 하냐고요. 양양자 의원이 왜 배신자고 반역자죠?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 양양자 의원은 개혁신당의 배신자라고 얘기들이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에서 민주당에서 배신자라면 민주당이나 개혁신당 그러니까 어찌됐든 집회가 하나로 뭉치지 않은 가장 1차적 목표조차도 미흡해요. 안 돼 결과가. 그래서 그런 장애 집회는 위험하다. 만약 이번에 서울에서 또 하면 서울은 옆에 또 정광훈당도 있고 있죠. 그럼 이들이 섞어 들어와서 뭘 해보세요. 이게 쌈납니다. 쌈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세를 결집한다는 효과도 전 부작용이 더 크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김종혁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군사독재 시절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본래 의미 있는 국민에게 호소하는 집회 데모라고 하는 거 그렇죠. 시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통제되어 있고 독재 탄압이 심하고 그렇죠. 언론이 제 소리를 못 낼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시위대가 기습적으로 시위를 해서 시민들한테 이 페이퍼 뿌리고 직접 알려야 되니까. 이게 유임을 뿌리고 알리고 구호 외치다가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미인증 패널인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독재 시절에 탄압받고 언론가 통제돼 있고 언론이 제기를 못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자기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맞아 우리 생각에 맞다라는 자기 확증 편향만 그 강화시키는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장내 그러니까 원내에서 그리고 당내에서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얼마나 설명력 있게 호소하고 홍보하고 설명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에 동대구에서 그 연설한 거 보십시오. 홍보라 설명이 아니야. 맞아요. 그냥 외쳐. 맞아요.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로 끝나 항상. 서울 집회하고 끝내고 말아야 돼. 전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때 좀 자괴감. 저도 이제 그 유튜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봤는데 자괴감을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규탄 집회잖아요. 규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당대회처럼 축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치어리더 나와서 짧은 네. 옷 입고 김건모의 핑계 부르다가 아파트 이거 하고 있는데 네. 진짜 좀 억장 무너지더라고요. 좀 이상한 형용 모순에 이게 무슨 탄압에 맞서서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길거리로 나왔다면서 거기서 무슨 쇼를 벌이고 있으면 그게 도대체 뭔지 거기에 무슨 진지함과 절박함과 그 절실함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할 때는 아마 딱 보면 그 통기타 가서 불러다가 무슨 이런 운동가요 부르면서 분위기 쫙 깔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그래. 그럼 사람들이 동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규탄 집회하러 왔다 그러면서 무슨 치어리더들 쇼하고 있으면 그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집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진중하고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연사들이 나오는데 그럼 설득보다는 고함만 계속 치면 어떡해. 맞아요. 예. 그런 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처음에 쫙 올라가고 쫙 밀어봐 강강 그냥.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도 이제 방송에도 계속 나오고 또 대중 집회에서 연설도 해보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대구 집회를 보고 내가 최고위원 떨어진 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진짜 간당간당에 붙어가지고 그 연단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이크 잡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대구 집회에서 우리 이런 집회 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처럼 또 이제 소리겠죠. 또 배신자 소리 듣고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하나님의 모세를 부를 때 정말 40년 광야 생활 하고 나서 부르듯이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그의 뜻이지 정신 승리는 아니시죠? 아니 아까 1000몇 표로 졌다고 이제 아니